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오늘도 애니메이션 베렌스테인 베어스 에피소드 한 편 중에 영어식 사고 아웃풋 체질을 만들기 위해 주의 깊게 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를 살짝 정리해 봤습니다. House of Mirrors 에피소드엔 뭐뭐만큼, 뭐뭐처럼 형태의 비교하기와 가정법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가정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선 영상으로 포인트를 짚어드린 적이 별로 없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뭐뭐만큼, 뭐뭐처럼의 형태로 비교하기입니다. 지난 영상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형용사, 명사, 부사형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편한가에 따라 달라지죠. 바비처럼 예뻐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니? Don't you wish you could be as pretty as Barbie? 하나 덧붙여 볼게요. 나중에 커서 바비처럼 예뻐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니? Don't you wish you could be as pretty as Barbie when you grow up? 이 에피소드에서는 주인공들이 곰이기 때문에 bear를 활용해서 bear비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코끼리 귀만큼 커. Big as an elephant. 보통 as가 다 들어간 완전한 문장들에 익숙하지만 기준점만 간단히 얘기할 때는 뒤에다가 as로 기준점을 잡아서 big as an elephant 처럼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My ears are as big as an elephant. 우리 딸도 나중에 당신 딸처럼 사력 있게 컸으면 좋겠어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장이에요. 우리에게는 좀 낯선 표현법이지만 자라서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형태가 grow up to be thoughtful. 자라서 사려 깊어졌어.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지만 이 사람들은 잘 씁니다. I hope my daughter grows up to be as thoughtful as yours. 이것도 형용사 형태의 비교네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덧붙여 볼게요. 본문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나중에 당신 딸처럼 사려 깊고 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I hope my daughter grows up to be as thoughtful and generous as yours. 이 에피소드에는 가정법을 활용한 문장들이 종종 나와서 혹시라도 가정법을 어렵게 공부하셨다면 약간의 팁을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땐 가정법을 현재 사실에 반하는 가정이니 과거 사실에 반하는 가정이니 복잡하게 따져가면서 앞에는 if로 시작하고 뒤에는 would 들어가는 구문을 써서 가정법 구문이라는 틀을 맞추는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구문을 맞추는 것보다 가정법이 그냥 동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접근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정법 자체는 동사의 형태를 구분해 표현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100% 객관적인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는 주관적 태도인지를 구별하는 개념인데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동사의 형태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정법 동사를 사용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맥상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한 시제가 앞당겨진 형태로 동사가 쓰여 있는 걸 보면 아, 사실이 아니구나. 가정이구나 만 이해하고 쓰면 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If I knew his number. 보통 know를 써야 되는 문맥에서 know가 아니라 knew를 썼다면 아는 게 사실이 아니란 얘기네. 즉 모른다는 얘기네. If he had more time. has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had를 썼다는 건 시간이 없다는 얘기네. I wish there weren't so many people. are를 써야 되는 자리에서 weren't를 썼다면 실제로는 많다는 얘기네. I wish it didn't rain so often.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온다는 얘기네. 이처럼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가정법 동사의 개념은 잡은 것입니다. will과 can과 같은 조동사도 한 시제 당겨 놓으면 그냥 우리가 will, can 썼을 때는 할 수 있어, 할 거야 하고 아주 강한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가능성이 확 줄어들어가지고요. would, 하겠지, could, 할 수 있겠지 정도의 느낌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뉘앙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꼭 가정법 구문뿐만 아니라 이런 조동사들은 언제든지 가능성이 줄어든 걸 표현하려면 would, could, might 형태를 활용합니다. 다만 실제로 문장에 적용해서 쓸 때는 우리가 같은 상황에 쓰는 말투를 대응시켜 놓으면 좋겠죠.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f I had known,
아, 몰랐구나까진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 말할 때는요. 알았더라면 이렇게 쓰겠죠. 저는 특히 이거 공부할 때요. 헤드에 드만 보이면 우리말 했더라면을 연결시켜서 익혔거든요. 저한테는 도움이 됐는데 필요하시면 활용해 보세요. 카메라를 갖고 있었더라면 had a camera. 안 먹었더라면 if I hadn't eaten. 안 먹었더라면 좋았을걸. I wish I hadn't eaten. 조동사들을 활용해서 그 뉘앙스를 조금 낮춰서 표현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조동사 would를 쓰면 will보다 가능성이 약해진 상태로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냥 우리말로는 먹을 거야 I would eat, 전화할 거야 I would phone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이 되지만 우리도 문맥에서 그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건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거다 할 때 저는 would have pp 쓸 때 이 have가 들어가는 걸 보면 우리말 과거형 어간인 했자에 연결시켰습니다. 먹었을 거야. would have eaten. us를 그냥 would have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요. I would have eaten. 전화했을 거야. 마찬가지로 has를 would have 활용하고요. I would have phoned.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문장들을 문맥상 좀 더 활용해 볼게요. 친구 집에 놀러간 주인공이 Some people have big ears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들어요. 사실 누군가가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뜻이었는데 자기 귀가 크다고 흉보는 걸로 생각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넌 완벽한 귀를 가졌어. 만약 네 귀가 녹색이라 해도 우린 여전히 네 귀를 사랑할 거야. You have perfect ears. Even if they were big, we will still love you. 만약 네 귀가 녹색이라 해도 널 사랑하는 만큼 네 귀를 사랑할 거야. 여기도 널 사랑하는 만큼 비교급이 나와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널 사랑하는 만큼을 as much as we love you로 부사형으로 표현합니다. Even if your ears were green, we would still love you as much as we love you.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구나. I wish there were another way. 너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구나. I wish there were another way I could help you understand. 아무리 설명해도 이 딸내미가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시작할 때 바비처럼 예뻐질 수 있다면 좋지 않겠어? 했던 것도 가정법 동사 활용이 들어갔죠. Don't you wish you could be as pretty as Barbie? 이런 문장도 있어요.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면 그분이 전화했을 거야. 우리 뭐뭐 했을 할 때는 would've로 연결을 했었죠. 했더라면 더 할 때 저 had 떠올렸죠. 이거 활용해 볼게요. If something had happened, she would have called. 본 에피소드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았고요. If something did happen 이라고 구어체로 문법을 좀 느슨하게 지키면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가정법은 스스로 많은 문장을 대하면서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이건 물론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혼자 공부하는 분들이 큰 틀에서 공부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오랜만에 우리 영어식 물리적 사고 문장이 하나 나와가지고 강조해 볼게요. 여기 아이스크림을 콘에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온만 활용해서 On a cone please 라고 하면 됩니다. 주로 콘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는다는 발상에서 서술어 대신에 on만 활용하면 되는데 가끔 콘 안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준다고 생각해서 in을 쓰는 사람들도 종종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